안녕하세요. 저희 닥터스투비 오늘 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건데, 오늘 주제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의대 들어오게 된 계기라던가 아니면은 의대에서도 어떤 과를 좀 희망하는지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질문을 좀 드릴 건데, 미키쌤한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미키쌤은 어떻게 해서 좀 의대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의사에 대한 엄청난 꿈을 가지고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그런 직업이 되게 좋아서 막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이제 의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된 것 같은데, 뭔가 돕는 게 되게 좋아 보인다라는 건 어릴 때 이태석 신부님의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보면서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뭔가 저렇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 뭔가 공부를 하면서 주변 친구들과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의사로서의 꿈을 좀 더 굳히게 된 것 같습니다. 베타쌤은 어떻게 해서 의사의 꿈을 꾸게 되셨어요? 제가 의대를 들어오게 된 이유가 의사라는 직업 자체를 꿈꿔서 의대를 들어오게 된 거는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연구하는 것 쪽에 조금 관심이 있었고, 그중 물화생지 4과목 중에서는 생명 분야에 조금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명 쪽 연구원을 진로로 가지고 계속해서 관련 분야를 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대 쪽과 조금 더 제가 원하는 부분이 연관지어져 있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임상과 연구 사이를 연결짓는 의과학자라는 진로를 꿈꾸고 의대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과목들을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관심 있는 과가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는 외과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실습을 진행하게 되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에릭쌤은 어떻게 의사라는 꿈을 꾸게 되셨고 왜 의대에 들어오시게 되셨나요? 네, 저도 베타 선생님이랑 약간 비슷한 계열인 것 같아요. 원래 좀 중학교 때 이제 줄기세포, 냉동인간 이런 좀 뭐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사가 떴을 때 관심이 많이 가는 편이었고, 그래서 생명공학자, 생명과학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생명과학 쪽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공부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뭐 주변에서도 이제 의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것도 권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대를 좀 꿈꾸게 돼서 의대에 일단은 진학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또 희망하는 과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좀 궁금한 게, 베타 선생님은 그러면 외과를 어떻게 하다가 좀 희망하게 되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조금 성격이 급한 편인데, 뇌과는 약간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장기간 보고 이것저것 약을 조금씩 투여해보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느낌의 경향이 있는 과더라고요. 뭐 자세한 분과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내 외과는 아무래도 조금 큼직큼직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제가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외과 쪽에 관심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또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저도 좀 외과 쪽에 관심이 가고 있거든요. 이 보통 선배들한테 이제 어떤 과를 희망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보통 수술과냐, 비수술과냐 이렇게 보통 두 갈래로 먼저 나눠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수술복 같은 것도 보통 저희가 반팔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입으니까 그런 것도 멋있어 보이고, 수술실에서 되게 다양한 긴박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이런 모습, 그런 것들에 좀 반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원하는 과가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것 같네요. 뭔가 이제 선생님들의 이런 뭐 의대 진학 계기라던가 아니면 희망하는 과 얘기를 들으니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의대 생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의대 생활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 공부 이런 것도 있지만 동아리 활동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의대라는 게 저희 한과 친구들끼리 보통 과 내에서 많이 친해지고, 그렇게 쭉 학년이 올라가면서 관계가 점점 더 돈독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 안에 그런 동아리 이런 활동들을 훨씬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에릭쌤께서는 혹시 어떤 동아리 하고 계셨어요? 네, 저는 봉사 동아리 하나랑
검도 동아리 이렇게 두 개를 했거든요. 뭐 예과에서 본과로 올라갈 때나 이제 봉사 점수가 조금씩 필요할 때가 있다 보니까 봉사 동아리를 보통 하나 하고 뭐 운동 좋아하면 운동 동아리 이렇게 해서 두 개 해라 이렇게 많이 권유를 받아가지고 하게 됐는데 봉사 동아리는 이제 그 간호대 친구들과 같이 하는 연합 동아리여가지고 노인분들한테 좀 진료봉사식으로 가서 대화하면서 말동무도 되어드리는 그런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검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 훈련으로 몇 박 며칠로 해가지고 어디 가서 같이 검도 훈련도 하고 뭐 계곡에서 놀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가 좀 겹쳐 있는 좀 시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시기에는 동아리 활동을 뭐 쭉 이어서 하지는 못했지만 코로나 좀 마무리된 다음에 또 활동을 많이 했어가지고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미키쌤은 어떤 동아리 하셨나요? 저는 밴드 동아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가톨릭 봉사 동아리를 했는데 우선 밴드 동아리라고 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다들 이제 의대생인데 밴드를 한다니까 진짜 슬기로운 의사생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재밌게 밴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음악적인 것도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많이 배운 것도 있었고 일단은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정기 공연을 하면서 저희 동아리원들끼리 상당히 많이 친해지기도 했고요. 선배님들 보통 밴드가 이제 한 5명이서 하다 보니까 동아리원들의 수가 다른 동아리에 비해 좀 적어요. 그래서 선배님들과 좀 더 돈독하게 잘 지낼 수 있거든요. 의대 동아리는 보통 선배님들이 교수님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교수님하고도 얼굴 볼 기회도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병원에서의 생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엿들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톨릭 봉사 동아리에서는 봉사뿐만 아니라 뭔가 좀 친목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다지기도 했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밴드는 이제 뭔가 공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부담감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조금 더 편하게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에타쌤은 어떠셨어요? 저도 봉사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봉사 동아리를 하니까 내가 조금 더 정말 의대생이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 동아리가 연합 동아리라서 저희 학교에 있는 봉사 동아리 중에는 조금 활발하게 봉사 활동을 하는 편인데 저희는 지역에 계신 노인분들 진료도 하고 섬으로 이동해가지고 섬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매년 한두 번 정도는 해외로 나가서 봉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국내 봉사와 해외 봉사 할 때마다 약간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배우는 것도 달라서 매번 갈 때마다 좀 많이 배우고 보람차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재밌게 하고 있는 동아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연합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의대 내에서도 하는 친구들이 막 많지가 않고 되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게 병행하는 게 힘들진 않으셨어요? 4개 대학이 연합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끼리 놀 때도 있고 아니면은 좀 큰 봉사, 선봉사나 해외 봉사 갔을 때는 4개 대학이 모두 다 같이 놀기도 하고 해서 어려웠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연합 동아리를 안 해봐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또 베타쌤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흥미롭네요. 그럼 저희가 이제 동아리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아니면 뭐 동아리 활동하면서도 따로 개인적인 취미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미키쌤은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시나요? 취미라는 거는 꾸준히 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긴 한데 제가 기타를 맡고 있는데 기타를 뭔가 학기 중에 치기에는 시간 자체도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기타 치는 거 자체를 취미로 하기엔 좀 어렵더라고요. 대학 와서 뭔가 좀 건강도 챙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취미가 사실 웨이트랑 자전거 타기 이렇게 2개가 그런 운동들을 하면서 건강 챙기고 스트레스도 좀 풀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취미는 가끔씩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릭쌤은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뭐 예과 때도 많고 본과 때도 학교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들이랑 뭔가 어울려서 하는 거를 자주 하게 되는데 학교 헬스장 같은 데를 이제 동기들이랑 쉬는 시간이나 뭐 점심시간 아니면 학교 끝나고 재미로라도 좀 가다 보니까 그게 좀 취미가 되었던 것 같고 저도 뭔가 친구들이랑 이제 맛있는 음식이랑 맛있는 술
좀 먹는 거를 즐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이 되게 자주 있잖아요, 본과 때. 그래서 뭐 열흘에 한 번씩 시험을 보통은 보는데 이제 시험 끝날 때마다 친구들이랑 좀 맛있는 음식 그리고 뭐 되게 뭐 좋은 술 이런 거 한번 구해가지고 좀 마셔보거나 이런 재밌는 얘기들 하는 게 취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베타 선생님은 취미가 어떻게 되시나요? 원래 취미는 제가 손으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해서 무언가를 뭐 만들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취미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적어도 한두 시간 걸리는 그런 취미들을 진행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학기 중에 스트레스 풀 때 하는 취미로는 제가 걷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주변 산책을 나가거나 아니면 산책 나가기에도 시간이 없을 때는 집 근처에 헬스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짧고 강하게 인터벌 러닝 하는 식으로 조금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되게 다들 좀 건강한 취미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바람직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력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혹시 그 유튜브에서 이국종 교수님께서 그 의대생의 생활 이런 거 얘기하는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제 알고리즘에는 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국종 교수님께서 밝히는 바쁜 의대생의 연애 비법 이런 영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랑 미키쌤 알고리즘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의대가 공부량도 많고 되게 할 것도 많다 보니까 동아리라든지 웨이트라든지 그러니까 연애할 시간이 있나 이런 걸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미키 선생님께서는 이제 바쁜 의대 생활 속에 연애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가요?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흐뭇해지려고 하는데요. 연애를 하는 친구들은 계속 하는 것 같고 하지 않는 친구들은 계속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관성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하려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제 주변에 계속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계속 안 하는 친구들 이렇게 두 부류로 크게 나뉘는 것 같아요. 계속 안 하던 친구들이 뭔가 친구들이 막 연애를 하고 싶지 않거나 막 할 수 없거나 그런 것보다는 공부를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고 새로운 거를 시도할 만한 그런 생각이나 환경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하는 친구들이 보통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보통 만나면 제 친구들은 보통 미팅이나 아니면 외부 동아리 이런 데서 많이 만나더라고요. 에릭 선생님 혹시 친구분들은 어디서 좀 많이 만나시는 것 같나요? 제 친구들도 보통 근데 예과 때 미팅을 좀 많이 나갔고 이제 요즘은 소개팅이라던가 다른 대외 활동으로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미키 쌤 말 중에서 좀 공감이 되게 가는 게 예전부터 이제 연애를 좀 많이 시작하고 했던 친구들이 본과 때 이제 학업에 치일 때도 뭔가 짬을 내 가지고 많이 하지 않나 싶고 학교 내 CC 이런 것도 있잖아요. CC가 활발한가요? 아무래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CC가 아닌 분들도 있지만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같은 과다 보니까 CC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누가 CC고 누가 어떤 사람이랑 커플이고 이런 거를 눈에 띄게 막 티가 나게 다니지가 않아서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제가 아는 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저희는 보통 눈에 띄게 다니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이긴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CC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 이유가 저희가 과 친구들을 볼 기회가 많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과 안에서 연애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만큼 좀 트러블도 많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쵸. 또 뭔가 CC의 장점이 그 바쁜 생활이 시기가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런 시기를 좀 잘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영상에서도 그 이국종 교수님께서 바쁜 생활 속에서 뭐 트러블 같은 게 생기면은 되게 큰 문제가 생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웃겼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선생님들의 연애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면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저희 뭐 의대 생활이라던가 의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궁금하신 주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선정해가지고 다음에 얘기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닥터 스투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